오늘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는 공동 주관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제19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TV 토론이었는데요. 이 토론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토론을 하는 TV 토론 현장의 취재를 좀 다녀왔는데요. TV 토론이 끝난 지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전 언론사 가운데 가장 발빠른 분석을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인 현장 스케치를 먼저 간단히 해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장 스케치는 우리 김종훈 기자가 했는데요. 후보들이 오늘 아침 몇 시에 도착을 했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9시를 전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 문재인 후보가 제일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9시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TV 토론 시작 1시간 전부터 그렇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도착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리허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리허설 사이에 굉장히 기자실에 웃음이 많이 터졌어요. 네. 네. 오늘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리허설 때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오늘 특히 파트 중에 후보자들의 프리젠테이션이 2부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네. 후보자 정책 토론회 때 구성이 돼 있었는데 3분짜리 PPT였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3분짜리 PPT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순서에 상당히 민감하게 보였고 원래 미리 사전에 준비된 대로 이 PPT가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내 차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 사전에 미리 다 했기 때문에 네, 본인 네. 차례가 맞다 하면서 웃음을 좀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정호 기자도 현장에 있었죠. 네네. 문재인 후보가 그쪽 멀리 자리 배치가 네. 좀 멀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맨 저희 이제 방청석에서 보면은 맨 네, 오른쪽에 맨 있었고요. 오른쪽에 맨 왼쪽에 홍준표 후보가 있었죠. 좌파 우파 홍준표 후보식에 따르면 좌파 우파 후보가 서로 반대로 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문재인 후보 네. 그리고 제일 왼쪽에 홍준표 후보가 앉아 있어서 잘 안 들릴 것을 걱정했나 봐요. 문재인 네,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예. 한번 질문 한번 해봐라. 잘 안 들릴 수가 있다. 잘 들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 겸 네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홍준표 후보가 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네. 이 문재인 후보에게 뭐 오늘 뭐 센 질문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네. 식의 말도 좀 했는데요. 네. 자, 정확한 워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네.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했더니 홍준표 네. 후보가 그럴까요? 우리 문재인 후보 신수가 헌하십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신수가 신수가 헌하십니다. 헌하십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뭐 웃으면서 넘어갔는데요. 네. 초반에 그 리허설 시간에는 상당히 웃음꽃이 피는 네. 그런 토론 현장 준비가 예,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기자실에 굉장히 박장대소하는 웃음이 많이 터졌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TV 토론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실 수 있으실 대목이 상당히 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우선 콕콕 집어서 핵심들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토론이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 2부로 나누어진 건데 중간 광고 때문인가요? 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토론회가 네. 중간 광고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지적이 네. 당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사전 룰 미팅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정당 관계자들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SBS의 상업적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박정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그 공중파 방송, 네. 그 TV 방송에서는 네. 광고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지금 뭐 예능 프로 이런 걸 볼 때 네. 1부, 2부 나눠서 하는 네,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1부, 2부 사이에 광고를 넣으면 네. 훨씬 더 주목도가 높고 아마 단가도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첫 번째 예. 5당 대선 후보들이 모이는 이 토론회 자리에서 이렇게 1, 2부 나눠서 광고를 네. 배치하면 네.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지겠죠. 네. 뭐 그런 걸 노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죠. 그렇군요. 네. 여러분 오마이TV는 중간 광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만인 클럽 후원 가입으로 힘을 주시고 저희가 드론 헬기 없는 오마이TV 드론 사주기 운동을 벌였는데요. 네. 저희가 내일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 총정리해서 네.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광고였습니다. 자, 계속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이 첫 번째 순서였어요. 네. 그죠? 예. 네. 그 북한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각 후보들이 아주 짤막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박정호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최근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되고 가능성 높지 않지만 북이 도발 수위 높이고 미국이 군사적 타격 가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런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부터 답변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해서 선제 타격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선제 타격이 이뤄진다면 전군 비상 태세 내리고 전투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국토 수복 작업, 네. 국토 수복 작전에 즉각 돌입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마이크를 네. 잡았는데요. 네. 최우선적으로 미 정상과 통화하겠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인데 네. 와튼스쿨 동문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네. 전쟁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시진핑에게도 북의 압력 가하라고 하겠다. 네. 그 다음에는 관련된 성명을 내겠다. 음. 또한 북한 도발 중단하라는 성명 네. 내면서 군사 대응 태세 철저하게 음. 해서 방어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와튼스쿨 동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안철수 후보와 이런 네. 인맥을 내세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인맥을 내세워서 본인과 트럼프가 트럼프. 네. 와튼스쿨의 동기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당시 저는 기자실에 있었거든요. 이게 두 분은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TV 예. 토론을 보셨고 저는 이제 기자실에 있었는데 그 순간 실소가 터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와튼스쿨 이러면서 실소가 살짝 터졌다는 점을 제가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는 선제 타격은 북한이 우리에게 공격 징후를 보일 때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뭐 임박했을 때 그렇게 예방적으로 하는 건데 네. 무엇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네. 그런 발언을 했고요. 선제 타격을 한다면 한미 합의하에 모든 준비하에 네. 선제 타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네. 우리 군사적 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춘 다음에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본인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 적자 후보를 내세우는 후보이기 때문에도 더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보를 상당히 강조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설파를 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장 진보적인 후보죠. 5명 가운데 심상정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먼저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뭐 국민들에게 이 상황 설명하고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미중 정상과 통화하겠다. 또한 특사 파견해서 한반도 평화 원칙을 설파하겠다. 네. 그리고 국민 안전 위한 비상 조치, 정부 비상 체제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선제 공격 보류해달라라고 요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전군의 비상 명령을 내리겠다. 국가 비상 체제 가동하겠다. 북에 대해 한라인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비롯해서 미 선제 타격 빌미 도발 행위를 규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일방적인 그렇습니다. 선제 타격은 안 된다라는 네. 당부를 먼저 하고 보류를 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선제 타격을 미국이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보류시키는 조치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동시에 북한과도 한라인을 가동해서 네.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처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선제 타격이 사실은 이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네. 이 미국 마음대로 만약에 친다면 그 자체로 또 국제법 그렇습니다.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데 어쨌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후보들이 답변을 했다. 네. 근데 어찌 보자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훈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 답변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요즘에 안보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좀 준비한 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 준비한 대로 답변 자체는 했다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네, 가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미 전제 자체가 좀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미리 너무 과하게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호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요즘 언론들의 틀로 좀 첫 네. 번째 질문이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보 위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보수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맞습니다. 띄우고 있는데 네. 지금 전문가들이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이런 부분을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꼽았다는 게 네. 저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보자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을 이제 물론 이 그 트럼프 발로 제기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그야말로 한반도 남단을 심하게 강타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보수 언론이 중심이 돼서 안보 위기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이제 보수표를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의도, 보수 언론의 의도가 있었음직한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라는 지적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질문을 왜 하는가? 질문의 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네. 5명의 후보 모두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왜 하는가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제기된 질문은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네.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김종훈 기자가 후보들의 답변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가계 소득이 낮은 3가지 이유를 먼저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자영업이 몰리고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해법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했듯이 이 원인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IMF 같은 절대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 결국엔 결은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네. 일자리라는 이 중소기업과 창업 혁신 기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네. 그러면서도 이제 재벌 개혁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가장 센 발언을 했는데요. 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과 동일 임금과 동일 노동의 실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자영업자 위주의 소득을 올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와 통신비, 등록금, 임대료, 병원비를 낮춰서 가계 소득 자체를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소득 주도의 성장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강조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네.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얘기했고요. 네. 홍준표 후보만 좀 차이를 좀 뒀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그 중소기업 위주의 네. 국가 주도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다면 홍준표 네. 후보는 지금 현재는 기업 기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강성 귀족 노조 타파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재벌 위주의 정책, 큰 네. 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우 기자. 네네. 5명의 후보들이 내세운 가계소득 증대 방안. 사실 저희가 가계소득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 쓰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집마다 가계소득을 늘려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저희 팟짱을 통해서 수천 번 이상 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대가 안 되는데 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우리 집안에 가계소득을 얼마나 늘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집중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답변을 요구한 그런 토론이었는데 네. 답변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제일 많이 늘려줄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차이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5명 후보 중에 4후보는 약간 좀 방향은 좀 비슷합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진단과 해법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네, 걸 네.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예. 그 뒤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 두 번째 공통 질문에서도 강성 노조, 네. 타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다 노조 탓인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적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네. 하지 않고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 네, 그렇군요. 참 이해할 수가 이해할 없는 수가 그런 없었다.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그 김종훈 기자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가계소득을 제일 많이 늘려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아무래도 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네. 정책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거에서는 아무래도 네. 10,000원 이야기를 한 심상정 후보 자체가 문재인 후보도 최저임금 예. 10,000원 열게 도입하겠다고 발언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임금 입장에서는 네. 두 사람의 이야기에 좀 많이 공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을 보인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 경험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그 앞서 우리 네. 박정호 기자가 지적해 주신 대로 홍준표 후보의 그 이를테면 진단과 해법이 확연히 달랐다. 굉장히 점잖은 표현을 써 주셨는데 저는 그 진단과 해법에서 너무 낡은 프레임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980년대 이를테면은 정보가 그 신문도 적고 매체가 적어가지고 통제가 되던 정보 통제가 되던 시절에는 홍준표 지사가 이제 아니 홍준표 후보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막 실시간으로 저희 보십시오. 오후 1시에 끝난 토론을 30분 뒤에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끝나자마자 30분 뒤에 분석을 바로 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정보 유통이 빠른데 강성노조 때문에 이게 그 가계소득이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대단히 좀 낡은 프레임이다. 네. 이걸 좀 다음번 토론에서는 이걸 좀 바꾸지 않으면은 홍준표 후보의 토론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제가 좀 해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심상정 후보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네. 이제 문재인 후보는 시차를 좀 두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2020년까지 그렇죠. 하겠다고 했죠? 2020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의 네. 이 선명성이 좀 드러났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이제 그 대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네.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안철수 후보의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평가를 해줄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정책 검증이 후보당 15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분이 PPT였고 12분이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그야말로 대본이 없는 맨손 토론이었습니다. 볼펜과 메모지만 가지고 올라가서 한 토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옛날에 2012년에 보면 막 자료를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가방 들고 오고 막 이런 토론을 하고 막 자료 찾고 종이 막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오늘은 그러지 않았고 저는 인상적인 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그 노란 그 뭡니까? 네. 그 저 페이퍼 네. 그 종이를 막 넘기면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좌우튼 대본이 없는 토론이었습니다. 평가를 좀 우선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정책 검증 토론. 네. 우리 그 박정호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 뭐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신선했습니다. 음. 봤을 때는 그 후보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PT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증문즉답을 네.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증문즉답. 네. 저는 신선했고 앞으로 이런 토론 문화가 네. 점점 우리 국민들, 시민들, 시청자분들이 이 토론을 통해서 후보의 정책 네. 그리고 자질, 음. 리더십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음.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았고 네. 저는 아예 이제 서서 계속 하는 네. 그런 토론이 아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서서 해야 됩니까? 15분만 아. 15분만 서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서 자유롭게 2시간 반 서 있으면 다리 아파요. 저는 체력 검증? 체력 검증입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신선한 시도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순발력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자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종훈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총평을 신선한 하신다면. 시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롬프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각각의 후보들이 다른 후보자들을 바라보면서 직접 바라보면서 그렇죠. 직접 예. 진행을 하게 했고 이 때문에 네. 상당히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보다 홍준표 후보가 네. 그 토론을 마치고 자기 이제 정책 발표를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 네. 자리를 또 잘못 앉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까? 그 잡히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오로지 김종훈 기자의 분석으로만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못 봤어요. 왜냐면 카메라에 안 잡혔거든요. 카메라에 안 잡혔기 때문에 이제 예. 방청객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그렇군요. 그
자신의 발표를 마치고 안철수 후보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아, 자리를 못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말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전략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면 네. 때마침 그때 또 안철수 후보가 또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PPT. 예, PPT 를 안철수 하고 있을 후보가 때. PPT를 하는 순간 내 자리에 홍준표 후보가 앉고 있네.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런 순간 이제 PPT에 집중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게도 보이는데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지만 그 관계자가 네. 홍준표 후보에게 멀리서 자리로 옮기시라 이런 표정으로 빨리 직접 짓고 움직이세요. 막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도 예,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아, 방청석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민경욱 의원이 막 네. 난리가 났어요. 손짓을 하고 거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아, 그때 홍준표 후보 표정은 어땠어요? 잘 못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아래를 보고 있는데 예. 일부러 안 본 척 하는 건지 예, 못 본 건지 예, 모르겠지만 예. 그런 소동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PPT, 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순서를 마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 교차되면서 네. 홍준표 후보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그냥 모르고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그렇군요. 드네요. 알고 그런 이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신의 자리도 착각하고 잊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브리핑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백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현장 취재 내용이 들어오면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홍준표 후보가 내가 네. 문재인 10분 안에 제압한다 이랬거든요. 네. 제압이 됐습니까? 제압이 안 됐죠. 네. 참 뭐 홍준표 후보의 그 발언이 맨 처음 나왔을 때도 네.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기자들의 지적이 네네. 그 내심 다 있었는데 네.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렇군요. 네, 그 정책 검증 토론인데 네, 정책 검증에 앞서서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받는 후보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네, 홍준표 홍준표 후보죠. 후보였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세탁기 얘기가 나와요. 이따 보시겠지만 세탁기 얘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검증 후보 토론에 나선 분은 네, 유승민 후보였어요. 예, 바른정당 후보죠. 유일하게 와이셔츠 바람으로 네.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킷을 벗고 좀 더웠어요? 그 스튜디오가? 덥지 않았는데 네. 그동안 바른정당이 계속해서 이 셔츠 바람으로 네. 셔츠만 셔츠 입고, 차림으로. 예, 셔츠 예. 차림으로 그렇게 계속 PPT를 하고 아.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게 좀 젊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넥타이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넥타이도 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넥타이는 네. 하고 있더군요. 아, 넥타이가 바른정당 상징이기 때문에 색깔 넥타이인데 그렇죠. 네. 예, 각 당의 자기 색깔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노란 재킷을 입으신 것 같고 홍준표 빨간색 후보는 빨간색 넥타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초록색 예, 넥타이를 그린색이고 했죠. 네, 네, 다 이제 각 당의 이제 색깔로 차별화를 했는데요. 네. 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네. 후보의 핵심 슬로건은 뭐였습니까? 보수의 새 희망이다라고 아.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지금 대한민국을 3중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다. 네, 네. 특히 이제 안보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는데요. 네. 자신이 국방위원장을 했고 음흠. 국방과 외교 현안에 대해서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관성이 네. 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네. 국가 안보는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이 보수가 보수의 새 희망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또한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네. 지금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 굳건히하고 네. 최강군 국방력을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은 국방 안보에 좀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보수의 적자, 진짜 보수는 유승민. 지금은 사실 보수 진영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고 배신자 프레임에 있지만 실제로 노선에 이탈 없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것은 나 유승민이다. 뭐 이런 걸 상당히 강조를 한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이 3대 위기를 이른바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로 규정을 한 것 같더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적자는 본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김종훈 기자, 네. 그 심상정 후보가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제가 그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못해서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질문을 예, 제가 했죠? 정리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심상정, 유승민 네. 1분 30초씩 질문 답변 시간이 배정이 됐는데요. 네. 심상정 후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승민은 저와 안보 차이가 크다. 최대 임금 인상이던 비정규직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이 경제 쪽은 좀 자기랑 맞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요. 네, 유승민 네.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인세는 MB 이전으로 올리겠다. 음.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이다. 네. 재산세나 부유세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했고요. 네.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중복지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다. 이걸 강조한 셈이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네. 예, 핵심적으로는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얘기할 때는 심상정 후보가 네.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법인세 그리고 증세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많은 복지, 뭐 교육 프로그램 네. 이런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냐, 실효세율 인상만 말하는데 네.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공약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라고 그러니까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그 법인세 인상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토론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이재명 후보가 법인세 인상을 세게 밀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좀 받았는데 오늘도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비겁하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담배세는 5조 4천억이나 걷어들이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대기업의 금고를 채우는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네. 예컨대 사내 유보를 700조씩이나 쌓아놓고 있고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이게 좋은 거냐?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복지 확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증세에 대한 세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두 후보에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사드 문제가 핵심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사드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 네, 그 순서에 대해 잠깐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MB 정부 법인세 감세 잘못한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 때 왜 네. 환원하지 못했냐라고 했더니 유승민 후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혼났다. 네,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어서 사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구는 안 되고 성주는 되냐?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왜 네. 대구에 안 된다고 한 거냐? 성주는 왜 된다고 한 거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한 거죠? 문재인 후보가 후보가 한 거죠? 심상정 후보 다음에 문재인 네. 후보 순서였는데요.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 그래서 내가 네, 두 개, 세 개 사드 배치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대구에 있으면은 수도권까지 뭐 보호가 안 된다. 네. 대한민국은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서 대구 이기주의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후보의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느꼈습니다. 2012년 5년 전과 비교하면 이 TV 토론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많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네, 단답형으로 묻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섬이 없더라고요. 옛날 맞아요. 같으면 이렇게 약간 선비적 자세로 그렇습니까 이러는데 오늘은 대단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네. 핵심을 찍어서 물어보는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은 어떤 것으로 다퉜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 하나만 더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사드 문제, 의회 통제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 네. 비준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강조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네. 필요 없다라고 맞서는 모습 봤고요. 네. 홍준표 후보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 네. 공약이 비슷하다. 그렇게 공약하면서 우파라고 하는 게 유감스럽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좌파 정치인인 거 다 아는데 비슷한 공약 그렇죠. 해놓고 우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른바 보수 적자 그 경쟁을 하는 듯하는 그 모습을 봤고요. 네, 그리고 줄푸세 공약했다가 뒤집었다, 배신했다, 강남 좌파다 라면서 계속 네, 유승민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강남 좌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강남좌파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네. 강남좌파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사회자 지적도 받았어요. 강남좌파, 그렇죠. 강남좌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자질 검증 때 해라.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물러서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정책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지적도 받았고요. 네. 정책 검증 시간에 다른 얘기한다 지적을 네. 받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뭐 유승민 후보는 보수가 변해야 보수가 산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런 논리였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네. 에이, 심상정 후보랑 비슷한데 네. 좌파 아니냐 이런 그런 논지로 네.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승민 후보의 반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하면서 네, 그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네, 향해서 예, 예. 서민이라면서 왜 대기업을 대변하냐? 재벌 대기업 왜 대변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낡은 보수를 왜 보수하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공통질문에서 나왔던 그런 말을 그렇죠. 들어보면 예. 대기업 논리거든요. 재벌 대기업 논리, 그렇습니다. 노조 잘못, 예. 강성노조 예.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그좀 거거든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뼛속까지 서민이라 그러면서 정책 노선은 또 재벌 대기업 편을 들고 있거든요. 서민 대통령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책에 언밸런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보수의 희망이 안 생긴다. 이 논리적으로는 유승민 후보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홍준표 후보 다른 세상에서 네. 딴 세상에서 온 것 같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공약이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네. 박근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나아갈 방향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네. 경제 문제는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뭐 시급도 올리고 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후보만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예.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는 학제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이 붙었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학제 개편에 대해서 그 안철수 후보가 학제 개편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유승민 후보는 학제 개편에 대해서 자신은 찬성하지만 네. 안철수 후보의 네. 그 학제 개편은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교, 교실, 교사 네. 이런 것들 모두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네. 대신 자신은 유연학기제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육부 폐지된다라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육 복지에 집중하면서 존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유연학기제 수강 신청제는 되지만 네. 학제 개편은 반대한다. 이게 너무나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는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때 좀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책 검증에 나선 후보는 심상정 후보예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김종훈 기자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신의 노동 분야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내각제 개헌과 네. 노동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노동 그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이제 네. 제 토론에서 네. 그 자신의 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면서 임기를 단축한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좀 지적을 받기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이유 없이 반값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 네. 그리고 과거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민주정부도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재벌 편을 들었다. 이거 이대로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 사실상 재벌공화국인데 요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벌 경영 체제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본소득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를 국정의 제1의 개혁 과제로 삼겠다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문재인 후보하고 네. 쟁점이 붙었죠. 네, 문재인 후보 기본 방향을 같은데 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개헌으로 임기 단축 네.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심상정 후보는 온건 다당제 협치 위해서 내각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온건 다당제 협치는 필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신임을 받아야 된다. 무신받고 있는 국회로는 안 된다. 네. 그걸 전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얘기한 거다. 민심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네. 국회가 신뢰를 받은 다음에 네. 뭐 의원 내각제든 이원 집정부제든 할 수 있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붙었죠. 문재인 후보와. 네, 40시간이냐 52시간이냐 52시간이냐. 근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주 40시간이고 네. 야간 근로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주야간 근로 합쳐가지고 연장 근로 포함해서 이제 52시간까지 이제 네네.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부가 행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 52시간인 것처럼 해석을 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정리를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뭐 노동 시간 단축에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입법을 해야겠지만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심상정 후보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예,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아까 뭐 40시간, 52시간 이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노동부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 노동은 별개인 양 엉터리 집행했는데 네. 이것만 바꿔도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 심상정은 뭐 이것에 더 나아가서 점심시간까지 노동시간 포함하자고 하는데 네. 이건 그 다음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밥 먹는 것도 일이다 이걸 볼 거냐 말 거냐 대단히 진보적인 거죠. 그렇죠. 그죠? 이제 이런 진보적인 그 과제는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점심 먹는데 그게 왜 노동 일하는 시간이야? 그건 빼야지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국민적 동의가 될 때까지는 좀 다음 세대의 일로 그렇습니다.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네네. 점심시간 노동시간에 포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포함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저희 오마이 TV가 네, 진보. 점심시간이 없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점심을 네. 못 먹고 일을 하죠. 지금도 아침 점심을 다 굶고 저희가 일을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못 먹고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10시부터 12시까지 후보들이 하는데 취재를 했고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네. 1시까지 했죠. 저희가 오늘 점심을 방송을. 못 먹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점을 박정호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먹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심시간 없이 노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노동시간에 포함을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밥을 먹는 문제는 이게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것, 점심시간에 일을 하면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점심시간에 그야말로 밥을 먹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저희가 정말 여기까지 논쟁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사실 네네. 그 인권 탄압, 인권 유린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동 현장에.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어떤 그 논쟁의 지점이 점심시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저는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떤 쟁점이 있었죠? 네, 홍준표 후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이제 앞에 나와서 PT를 끝내고 계속 서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림이- 머릿속에 그림을 예, 좀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그 심상정 후보는 서 있고요. 나머지 네. 후보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후보들은 앉아서 질문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죠? 심상정 후보가 후보는 서서 답변을 네.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순서가 심상정 후보였는데요. 네. 질문 홍준표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에 역점 두고 있다. 근데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노동자 대부분인데 네. 기업이 왜 정규직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을까? 그게 바로 노동 유연성 때문이다. 정규직 많이 채용하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홍준표 후보가 물어봤더니 심상정 후보가 비정규직 많은 이유, 다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정경 유착 때문이다. 그렇게 치고 나갔고요. 네. 정유라 많이 사줘라. 뭐 몇백억씩 갈취하고 뭐 이러니까 네. 정규직에 써야 할 돈이 못 간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쓸 돈이 정경 유착으로 착복해서 어렵다고 생각한다. 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가능하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철수 후보하고는 어떤 쟁점이 붙었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국회 선진화법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아까 뭐 홍준표 후보는 이 비정규직 문제 관련돼서 계속 공방이 오갔고요. 네. 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안철수 후보가 시대 정신으로 꼽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양당의 극도로 유리하다. 네. 이대로 가면 또 양당제로 회귀된다. 네. 국회의원 선거 제도 바꿔야 하고 대선 결선 제도 바꿔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진화법 네. 이것도 뭐 과반 낮춰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네. 심상정 후보 야당에 많이 서운하다. 어. 그 거대 두 야당에 국민의당 거대는 아니죠. 하여튼 두 야당에 서운하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20년 된 약속이다. DJ 공약 노무현 정부 거쳐서 문재인
후보 그리고 뭐 국민의당도 이야기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도 사실 당대표 하면서 제가 자신이 심상정 후보가 지난 19대 때 4개월 농성했는데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다라고 서운한 감정까지 드러냈습니다. 네네. 네, 국회 선진화법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어떤 쟁점으로 다퉜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 아무래도 지금 경제 쪽에서는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안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사드 배치는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건데 왜 반대하냐라고 유승민 후보가 질문했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꾸면 진실을 바꿀 사람이 없다. 사드로 북핵 못 막는 거 알지 않냐. 네. 사드 때문에 한반도 강대국 각축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저는 사드의 포괄적인 안보 역량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절차를 네. 진행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드 갖다 놓으면 한반도 북핵 위기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후보들이 노선을 바꾸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노선을 바꾸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드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북핵 한반도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전과 관련해서 좀 솔직해져야 된다. 사드 만능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 만능론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훅 가버렸는데 요것도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네. 정책을 설명을 했죠. 핵심 그렇습니다. 내용 어떤 겁니까? 뭐 준비된 대통령 자신이 정책 많이 다뤄봤다 네. 이런 PT를 했고요. 네. 국정 경험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다른 후보와 차별화돼 있는 네. 준비된 후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성장론, 네. 소득 주도 성장론, 동반 성장론, 일자리 성장론, 가계 소득 높이는 방법,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론.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큰 틀에서 보면 국민 성장론이라는 커다란 의제 안에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그 담론들을 카테고리로 분화해서 쭉 설명을 한 PT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은 벤처 창업 국가 네. 노선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막 재벌 대기업 위주였는데 이것을 중소기업과 그리고 새롭게 젊은이들이 아이폰 만든 그 사람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예. 그 우리나라는 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 주차장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젊은이들의 벤처 창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벤처 창업이 정말 벤처 창업 신화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국가의 그 성장을 이끌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첫 번째로 붙었던 후보가 홍준표 네, 홍준표 후보예요. 후보입니다. 어떤 거였죠? 네, 홍준표 후보 10분 안에 문재인 후보를 제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먼저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네. 북한 인권법 관련해가 유엔 인권법 관련해가지고 북한에 네. 이 뭐 허락을 받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다 네. 물어보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면서 기록 남아있다 확인해봐라. 네. 라고 받아쳤고요. 그리고 집권하면 북한부터 간다는 거 취소하는 거냐, 네. 맞는 거냐,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가 네. 이렇게 받았습니다. 북핵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홍준표 후보는 안 갈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역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놀랐습니다. 저도 네. 그러셨어요. 김정은 기자는 어떠셨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5년 전과는 예. 문재인 후보가 많이 달라졌다, 예. 준비돼 있다는 모습을 좀 확실히 좀 네, 보여준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버버했습니다. 10분 안에 제압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압을 당하더군요. 아마 핵심적으로 홍 후보가 네. 준비한 질문이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네. 역공, 소위 얘기해서 이제 되치기를 그런 당하니까 거니까요. 확실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꼭 그 얘기할 때 홍준표 후보의 표정을 봐야 돼요. 그죠? 홍준표 후보의 표정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답했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냥 뭐 어버버하다가 공공일자리 네.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홍준표 후보가 어버버하는 장면 여러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일자리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도 네,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세게 붙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영상으로 좀 보면 좋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잠시 뒤에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요. 누구 때문이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해서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라고 주장을 좌파 했어요. 정치인들이 반기업 정서 조장해서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차떼기하고 하는 게 반기업이지 저는 기업이 일자리 늘리고 하면 업어준다라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 예, 그렇죠. 네, 차떼기 일을. 경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를테면 요 문제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토론 우리가 이제 끝에 정리하겠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제압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좀 그렇습니다. 힘겨운 예, 예. 토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논점이 너무 과거 낡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제 4명의 후보가 전부 이쪽으로 와 있는데 혼자서만 여전히 막 그 낡은 구도 안에 있어서 이게 돌파가 잘 안 되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다음 누구의 질문을 받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네. 질문을 했는데요. 네, 뭐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렇군요. 질문했는데 네, 이 19조 우리나라가 투자하고 있는데 결과가 실망스럽다. 네, 선택과 집중 이야기하고 있고 네. 뭐 중복과제 허용하냐 마냐 이게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디에 동의하냐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과학기술 4차 산업혁명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하면서 기초연구 기후으로, 강조했죠. 기초연구에 네.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와닿았더라고요. 네. 실패도 기다려주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과학 분야의 경우에는 뭐 실패도 하고 뭐 이런데 또 연구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긴데 그걸 못 네네. 기다려주는 문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걸 기다려주는 걸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뭐냐 그게 뭘 어떻게 기다려준다는 거냐. 근데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뭐라고 답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설명하면서 네. 결과 위주의 감사가 과정 위주의 감사가 돼야 된다. 이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동의하면서 국책연구원 평가 기준부터 달라져야 한다. 네. 지금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달라져야 과정 그렇죠. 위주의 감사가 네. 될 수 있다라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예. 후보가 공감을 같은, 좀 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실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멀리 보고 긴 미래에 투자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발달이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그 국민들도 한번 깊이 특히 이제 과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것도 문재인 그 노벨 과학상. 과학상이죠. 과학상, 예. 예. 나왔다는 것도 문재인 후보가 지적을 하면서 네. 얘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는 어떤 쟁점이었죠? 지금 심상정 후보는 아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네. 정리를 예, 예. 했고요. 네. 그 뒷부분에 나오고요. 네.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네, 네. 후보와 간에 네.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송민순 회고록 관련된 네, 얘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아까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는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네, 하면서 네. 유승민 예. 후보가 예.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해명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그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기억 안 난다고 한 건데 네. 다 거기 있던 사람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홍준표. 네. 사드 뭐 찬성에 대해서도 네. 물어봤는데 네. 입장 바꾼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문재인 네. 후보가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다. 음. 찬성 반대 배치 철회 양쪽 가능성 다 열어놓고 네. 다음 정부에서 보자는 것이다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는 심상정 후보. 후보와 예. 문재인 후보 질의응답이 또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 복지 공약이 비슷하다. 일자리 복지 예산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지 나왔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한 재원을 얘기해달라라고 네, 네. 얘기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제가 발표한 공공일자리 81만 개, 네. 5년 전체 21조, 1년간 네. 4조 5천억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홍준표 후보의 그 유명한 세탁기 발언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짚어주세요. 네, 먼저 뭐 모래시계 검사다 자신이 얘기를 했고요. 네. 서민 대통령이다 얘기하면서 강성 노조 비판, 네. 민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꼭 네. 개혁하겠다. 힘주어 말했고요. 네. 그리고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 네. 그리고 자신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두관 전 지사가 네, 대선 출마하면서 네. 그 보궐선거 경험이 있다.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시작할 때 그 대한민국을 1년만 그냥 확
그냥 세탁기에 확 넣고 그냥 한번 돌리고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서민 청년 군안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그 정책이 사실 군안위원회 만든다 이거 말고는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큰 틀에서의 비전 뭐 이런 네. 것들은 좀 안 보인 정책 설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본인이 뭐 스트롱맨이다 뭐 이런 걸 굉장히 트럼프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PT에서 그러니까요. 네. 예, 스트롱맨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별로 스트롱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튀려고 노력은 했는데 네. 그 튀는 게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자격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그 품격. 맞아요. 품격이라는 단어가 품격을 있었죠. 좀 잃은 수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품격이 좀 저열한 수준의 토론은 원치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약간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에 토론을 다 마치고 차량을 탑승하기 직전에 기자들이 오늘 토론 어떻게 네, 보시냐 네, 그랬더니 후회하는 거 없고 다 만족한다 이러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은 만족하는 네. 토론이 됐군요. 불만족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할 얘기가 네. 있으니까.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러게요. 컴팩트하게 저희가 좀 너무 이거 다 생각보다 하려면 네. 지금 제가 메모를 한 게 20장 정도 되는데 이거 네.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콤팩트하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만 좀 추려볼게요. 네. 홍준표 후보의 그 정책에 대해서 제일 세게 붙은 사람이 유승민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적자 논쟁이 아무래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특히 네. 홍준표 후보가 네. 지금 대법원에 네. 가서 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네. 유승민 후보가 세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대통령 되면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더니 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재판 받으러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거기 안 가도 된다 이런 네, 얘기. 네.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하는 그렇죠. 그런 예. 답변을 좀 했어요. 예. 그 유죄 판결 문제도 아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그게 안 되면 파기환송되기 때문에 네. 고등법원에 내려간다. 저에게 그리고 잘못 있다면 네. 내가 대통령 마친 다음에 감옥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네. 유승민 후보는 그게 아니다. 바로 감옥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정지된다. 예. 대통령 그 직무가 그렇죠. 정지된다라는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또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거 점을 국민들이 유승민 너무 후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탄핵 때문에 엄청 피곤했습니다. 주말마다 네. 또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임기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감옥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자꾸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정희 그 전 대표 같다. 2012년 유승민 후보를 이정희 이정희 후보에 네. 빗댔다.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했었던 이정희 후보에 네. 빗댔고요. 그리고 지금 주적은 문재인이다. 문재인 후보다. 나를 공격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를 공격하지 말고 예. 문재인을 공격해야 된다.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러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홍 후보도 세탁기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확 그러니까요. 돌리겠다라고 예. 말한 것에 빗대어서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네. 당신이 네. 홍준표 후보가 세탁기 네. 들어가야 네.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네. 저 이미 들어갔다 나왔다. 이미 들어갔다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세탁기 들어갈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상정 후보가 또 세탁기 얘기를 받았어요. 네. 네. 고장난 세탁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네. 삼성 세탁기다. 그것은 고장난 세탁기가 아니라 삼성 세탁기다. 요 얘기할 때 네. 그 방청석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유 웃었죠 다들. 그래요? 네. 기자실 아마 웃는 소리가 네, 그 들어갔을까요? 방송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 정도로 들 크게 정도로. 웃었어요. 기자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실에서는 그야말로 포복절도 이 세탁기 논쟁이 치열할 때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냐,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토론에서 맞아요. 들을 줄이야 저희는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박장대소가 터졌고요. 기자실이 네. 그야말로 무슨 그
정말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기자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지적을 했죠. 네, 지금 뭐 석고대죄를 해야 될 해야 된다. 판에 파렴치하다. 염치가 있어야 된다.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사람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정책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아까 그 사회자가 네, 계속해서 또 제지를 했어요. 요때 또 정책 제지. 얘기를 해야지 예, 자질 예. 검증이 아니다 했더니 정책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예. 심상정 후보가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네. 홍준표 후보가 또 반격을 했어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뿐만 아니라 여기 네. 계신 3명 국회의원 사퇴 왜 안 하냐? 그렇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냐? 왜 나한테만 도지사 그만두라 그래? 당신들은 국회의원 왜 안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네. 후보를 향해서 네. 의원직 사퇴해라. 네. 거기에 대한 입장 밝혀라. 네. 그건 참정권 침해가 아니냐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나만 네. 갖고 그래? 그 말이 생각날 생각이- 정도로 예, 생각날 정도로. 갑자기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와서 세게 붙었어요. 네. 예, 세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이 전반적으로 볼 때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토론을 네. 약간 이 점잖은 토론이 아니라 예. 뭔가 품격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예, 그 부분도 있고 근데 좀 흥미거리는 이게 돼요. 흥미거리도 재미거리는 되고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쨌든 부분이에요. 토론의 흥행 요소는 홍준표 후보가 제공을 했다. 그런데 그 좀 뭐랄까 상대방의 뭐랄까 패부를 찌르는 그런 그렇습니다. 발언도 좀 했어요. 심상정 후보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심상정 후보가 그 경남지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헌법 파괴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맘대로 주장해라 네. 이런 마음대로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네. 심상정 후보를 향해서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네. 뭐 마음대로 얘기해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네.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그 약이 올라가지고 네. 본인 앞으로 대통령 되면 부정 축제 재산 그렇죠. 전부 환수해가지고 네네. 그동안 특수활동비 홍준표 지사가 이제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했던 네. 거 요거 다 알뜰히 모으셨는데 그거 싹 다 뺏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될 네. 일이 될 일이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그런 꿈 꾸지도 말라 뭐 꾸지 이런 마라 얘기를 뭐 했죠. 이런 그래서, 식으로 얘기했죠. 상당히 이제 싸해진 분위기였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도 재밌게 했어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저희가 참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아쉬울 정도로 이 토론이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네. 재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서민 흑수저인데 네. 왜 내가 주적이냐. 우리 같은 흑수저끼리 그렇죠. 아까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네. 모두 발언에서 뼈속까지. 네 서민이다라고 네, 얘기했더니 예. 왜 내가 주적이냐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친북 좌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군요. 네. 자, 안철수 후보의 핵심 정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는 안보와 성장을 네. 들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공정시장 경쟁도 얘기를 했고요. 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네. 공정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네.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성장 트랙, 성장 그 토대를 네. 삼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장 트랙을 삼겠다고 했고요. 그 주요 핵심 논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네. 홍준표 후보 전체적으로 총 예, 짧게 제가 뭐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유승민 예. 후보와의 질의응답에서는 증세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안철수 후보도 증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햇볕 정책 개선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뭐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화나 제재 네, 병행해야 네. 된다라고 얘기했고 사드 말 바꾼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했더니 뭐 그거 아니다. 자신은 자강 조건을 얘기했을 뿐이다. 네, 네. 자강 안보 얘기를 하면서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협상 테이블 만들어서 네. 논의해야 된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군사 산업 R&D 네. 이게 필요하다. 이런 단어도 좀 귀에 박히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5.18 정신 6.15 선언 관련돼서 문재인 후보가 또 물어봤습니다. 네. 이걸 왜 삭제하려고 했었냐? 아. 민주당 대표 시절에 그랬더니 그거는 실무에서 논의하는 과정이었다. 네. 내가 바로잡았다. 흑색 선전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헌법에 넣을 거냐? 난 넣을 거라고 했는데 라고 네,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더니 예. 동의한다. 헌법에 넣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폭력 평화혁명도 헌법에 넣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이제, 후보가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걸 카드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카드로 하면은 받고 얹는 거죠. 그렇죠. 예, 받고 얹어서 맞습니다. 5.18 정신 받고 거기다가 촛불 정신 얹어서 개헌할 때 헌법 네. 정신에 포함해야 된다. 전 이거 좋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예, 게 예. 촛불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안철수 후보가. 비폭력 평화혁명. 평화시위라. 맞아요. 예. 비폭력 평화혁명.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촛불 네. 이 정신을 정확히 네.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후보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초반에 그렇군요. 나오다가 또 후반에 안 나왔거든요. 네네. 네. 자, 홍준표 후보 예, 또 설전이 오갔죠. 재미있었겠죠? 예, 예. 다들 짐작하시죠? 네. 호남 1, 2중대 합당하는 거 예. 아니냐라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합당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당이 39석의 그렇죠. 조그만 정당이기 때문에 예, 예. 합당해야 국정 운영 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죠. 네.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네. 없다라고 네. 얘기했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드 배치 입장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지적을 했고 합당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는 지속적으로 이를테면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을 호남에 가두려는 전략적 포석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1중대 정당은 민주당이고 호남 2중대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그러니까 둘은 합쳐라. 그리고 네. 합쳐서 당신들은 호남 정당이다. 네, 호남 이렇게 1, 이제 2중대. 그렇죠. 호남 네. 1, 2중대로 해가지고 호남 정당으로 호남의 민주당을 가두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홍준표 후보는 호남에 이른바 그 민주개혁 진영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네. 거기에 말려들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중심됐던 게 여기까지 이제 1부 토론이 끝난 거고요. 이어지는 게 이제 2부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네. 좀 됐는데요. 주도권 토론도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네, 좀 각 해보도록 후보별로 하죠. 6분씩 소요가 됐고요. 네. 한 후보가 최소 3명 이상 후보한테 네. 질문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었죠. 네. 네, 심상정 후보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안철수 네. 후보에게 학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한테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안 하겠다는 입장이냐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라 네, 확답을 네. 해라 예, 라고 예. 얘기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예. 특정 사람에 대해서 예. 누군 안 하겠다라고 하는 예, 건 예. 부자연스럽다 예. 라고 얘기를 했고 제도적으로 봐야 된다.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네. 그런 사명권, 그 제도를 확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특정인이냐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네, 얘기해라라고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문재인 후보 네.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누구였죠? 네, 문재인 후보 맞습니다. 예, 예, 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다음 정부에서 네. 이 학제 개편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주요 정책으로 내놨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다음 정부에서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네. 하겠다라고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실행하고 다음 정부에서 확립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네. 바로 이제 유치원 논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대형 단설 유치원을 제한하겠다라는 네. 발언 때문에 지금 네. 난리가 났죠. 네, 근데 네.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네. 후보들이 이 대형 단설, 그러니까 단설 병설, 네. 대형 소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보다 더 밀도 있는 맞아요. 저도 공부가 안 돼 있는 아쉬웠어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부 애 키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질문하고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단설 유치원 논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론이 안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유치원 보낼 아이가 없어서 네, 잘 네. 모르겠는데 네. 보낸 지 얼마 안 되신 이게 네. 장유선 저는 국장이 있으니까. 요 단설 유치원과 관련해서 토론 시작하면 뭐 네. 10시간도 하죠. 저희가 오늘 아침에 김종철 경제부장하고 네,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형이냐 소형이냐 단설이냐 병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큰 틀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을 무조건 확대해야 됩니다. 네. 서울 시내 단설 유치원 21개밖에 없어요. 이 지금 진짜 인구 어이가 없네요.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 단설 유치원 21개 놓고 네.
그 전국적으로 3.4%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확대해야지 이거를 뭐 줄이네 마네 교실이 있네 없네 이 논쟁으로 협의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큰 틀에서는 공공보육시설 어떻게 확대할 거냐 직장보육시설 어떻게 확대할 거냐 지금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어떻게 내용적으로 더 좋게 할 거냐 이런 보육 담론에 대해서는 구체적 토론이 잘 안 됐다. 그 부분은 좀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분이었죠? 네, 다음은 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네. 물어봤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 정말 적폐가 심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네. 박근혜 정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유승민 후보 아니냐라고 네. 얘기했더니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지적을 나만큼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라는 식으로 그렇군요. 유승민 후보가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 또 한 번 네. 문재인 후보가 또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말실수. 네, 어떻게 이름을 했어요? 유승민 후보를 앞에다 놓고 유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 예, 이 부분이었죠. 여기서 다시 두번 한번 말실수를 했죠. 네. 문재인 네. 후보가. 아까 네.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된 얘기를 네, 네, 하면서 네. 거기서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잘못 얘기하는 그런 일도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을 이재명으로 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를 유시민. 유시민 후보로 네.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 네, 그런 부분이 그거는 있었는데요. 좀 약간 네. 더 좀 이렇게 치밀하게 검토를 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 주도권 토론 좀 볼까요? 그 전에 아,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후보 있었죠. 있습니다. 예. 네네, 홍준표 후보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 내가 겁나긴 겁나나 봐. 나한테 질문 안 해. 맞아요. 아무도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적인가 봐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사드 배치 관련해서 말을 네. 바꿨다. 뭐 결기나 이런 게 좀 대통령 필요한데 그런 게 안철수 후보에게 안 보였다. 네. 했더니 안철수 후보는 결기 이런 건 보여주지 않냐. 총선 때 보여주고 했지 그렇군요. 않냐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두고 싶었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홍준표 후보가 전략적 포지셔닝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블럭으로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배신자 그렇네요. 블럭으로 가둬버려서 네네. 이 진영 간의 갈등을 첨예화시키면서 본인이 보수의 어떤 후보로 나서려고 했는데 전략은 그렇게 세웠으나 돌파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글쎄 오늘 1라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토론이 한 4번 정도 남은 거죠 오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했으니까 이제 4번 남은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선정할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1라운드 플레이에서는 그렇게 큰 승점을 거둔 토론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치적, 정책적, 인간적 그렇습니다. 다 배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유승민 후보의 그 열띤 토론 열기 그렇죠. 화면으로 나중에 네.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와 또 네, 한 설전했죠. 번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네, 세월호 빠찌.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빠찌를 네, 빠찌란 표현을 썼어요. 네, 뭐 그 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네, 그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아니다. 그 말씀 책임져라라고 네. 지적을 했고요. 네. 알았냐 몰랐냐 계속 홍준표 후보가 네. 마치 취조하듯이 네. 계속 물어보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도 볼 수 예, 있었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계속해서 그 말씀 책임져라라고 네. 맞받았습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를 대상으로 법률적 대응도 나설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발언 책임져라. 그 발언 사실 아니다. 그 발언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시그널을 계속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은 좀 바꿔가서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그렇죠.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회피하고 상당히 설전을 늘 펼쳤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막 뭔가 세게 붙고 있는데 그 중요한 쟁점이 뭐지? 라는 게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해석을 해줘야 될 텐데 진보 언론 또 보수 언론이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사를 생산해내느냐 내일 아침 조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까 문 후보가 즉답을 안 했는데 네. 이 대통령은 지지자의 대통령이냐 전 국민의 대통령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문재인 후보가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논쟁이 네. 붙었죠. 바로 적폐 세력. 네. 네. 일종의 성토 대회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내가 적폐 세력 지지받는다고 예. 하냐. 억울합니다. 거의 이 분위기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를 적폐 세력 지지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나를 지지하는 건 국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북한이 우호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촛불 집회가 북한의 지원을 받는 지지를 받는 그런 집회냐? 저도 이게 좀 약간 네. 비유의 논란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렇습니다. 그 소위 이제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난 그 촛불 전국에서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그 부당한 권력, 불이한 권력, 그리고 이제 재벌과 결탁한 정경 유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건데 이것을 북한과 연계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한 전략적 선택이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반감될지 이것은 이제 내주에 발표될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촛불과 북한을 연계해서 비유한 대목 이 부분이 여론 지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문재인 후보가 네. 그런 얘기했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네, 얘기 실명을 나오고 막 있고, 거론했죠. 예, 뭐 김진태, 윤상현 의원 네. 실명 거론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조갑재 후보도 안철수 후보 대통령이 조갑재 되면, 씨, 예, 네, 뭐 논객.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 네. 수가 있고요. 극우 논객 예,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네. 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적폐 세력 지지받는 모습 있지 않냐라고 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제 또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도 단설 유치원 논쟁이 있긴 했는데요. 이제 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 기자협회하고 공동주관을 한 토론이었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2명이 직접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언론 관련된 것이고 네. 하나는 사면과 사면권.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종훈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영섭 KBS 기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언론을 불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반감이 큰데 네. 이 원인 자체가 경영진의 실수가 아니 경영진 때문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언론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현재 공영방송이 100점 만점 중에 네. 몇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먼저 답변을 했는데요. 빵점이다. 깜짝 놀랐어요. 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기자실에 막 계속 웃고 막 이러다가 요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 침착하고 차분한 가운데 집중해서 듣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군요. 기자들이. 왜냐하면 네. 이제 언론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문 후보가 아침에 일단은 저희 토론회 전에 언론 노조가 먼저 그 SBS 프리즘 타워 앞에서 시위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다는 문서를 후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후보들이 다 받아갔습니까?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만 소위 이제 무시한 상태에서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렸고요. 네, 노조 싫어하잖아요, 홍준표 후보. 귀족 노조, 강성 노조, 네. 언론 노조가 귀족 노조인가요? 모르겠네요. 아니죠. 저희 다 언론 노조 조합원들인데. 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논점 네, 이 때문에 외로하고. 예. 그 전체적으로 이제 5명의 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이제 후보는 다 전체적으로 이제 통일된 이제 현재 언론 공영방송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박하게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만 해직 기자 문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되면서 동시에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데요. 공영방송이 그리 불편부당하게 보도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BS 이사회를 비롯해서 정치권 추천 인사 못하도록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네. 이야기를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유승민 후보도 뭐 MB 박근혜 때 공영방송 역할 잘못했다 하지만 DJ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 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 이런 것은 확실히 보장을 하겠다. 유승민 후보도 지금 해고자 복직 판결이 비교적 법원에서 대법에서 잘 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죠.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박정호 기자? 네, 그 홍준표 후보가 맨 처음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네. 유무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걸 논하는 게 잘못이다. 질문이 잘못됐다. 네. 질문 탓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네, 또 질문을 또 비판했죠. 비판을 네.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요. 질문에 대한 비판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네. 재판 시작을 안 해서 앞서가는 것 같은데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네. 이 정치 권력에 단호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국민들 그리고 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판단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뭐 뇌물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면, 가석방
복권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사면 절대 안 된다. 법 앞에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네. 절대 사면이 돼서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박근혜, 이재용 사면 생각 안 해봤다. 네. 특정인 사면 얘기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 아까 부자연스럽다라는 같은 네. 일치선상에 있는 그런 얘기였고요. 네.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큰 틀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이제 본인들에게 이제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한 뭐 이런 발언이 이어졌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큰 토론, 첫 번째 제 1라운드 토론이었는데요. 5명 가운데 누가 제일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박정호 기자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5년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 비교해 보니까 바로 이제 점수가 나오거든요. 바로 어떤 게 달라졌구나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많이 바뀌었다, 변화했다, 네.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저희가 봐서도 좀 네.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 예.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하면 안철수 후보가 허허허 이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네. 여유 있게 보이려고. 네,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여유가 보이지 않았고 네, 네. 대신 문재인 후보가 여유가 넘치는 모습 예. 그리고 반박을 할 때는 반박하는 모습, 네. 강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가 제일 좀 잘했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좀 긴장을 많이 한 듯한 예. 약간 마음이 좀 무거운 듯한 네. 그러니까 표정이 좀 안 좋았어요. 예. 계속 안 좋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좀 받았고요. 아까 홍준표 후보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런가요? 그런 느낌을 좀 예.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 굉장히 그 긴장한 표정이 그렇습니다. 역력했어요. 예. 평소 때와 좀 다른 모습을 봤고요. 네, 예. 그리고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네, 여유가 없는 모습 봤고 심상정 후보 예. 홍준표 말에 따르면 뭐 좌파 제일 왼쪽에 있는 네, 그런 네. 정치인인데 네. 그 양쪽을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네. 같이 할 때는 같이 하면서 네, 네. 균형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유승민 후보는 좀 젊은 느낌. 네. 오늘 PT 하면서 네, 재킷을 네. 벗고 네. 상의 차림으로 셔츠 차림으로 네.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동안 우리가 지지율은 좀 낮아가지고 네. 신경 많이 안 썼었는데 네. 토론에서는 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홍준표 후보 네.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지 좀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받았고요. 네. 품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장윤선 국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 김종우 기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가장 못한 사람은 저도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아무래도 오늘 마치 웃음을 주기 위해 나온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네. 무리수를 두는 모습을 특히 많이 보였고요. 네. 특히 그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없애겠다는 말에서는 저는 과연 이게 상식을 가진 네.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좀 의심도 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토론회 중에 가장 그래도 높게 평가하고 싶은 사람은 후보는 저는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네. 누구보다 이제 정책적인 면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자신의 색깔을 좀 가장 선명하게 네, 드러내면서 네, 네.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경제 부분 네. 그리고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토론에서의 이제 그 감론이 오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장, 네. 특히 이 상황에서 사드를 더 배치해야 된다는 그 입장을 합리적으로 표현하기 네.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네.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기자들의 평가에 덧붙여 저도 좀 같이 평가를 좀 해보자면 네. 2012년 대선 토론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질적으로 많이 발전한 토론이었다. 큰 틀에서 저는 이렇게 네네.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가 재미 요소를 준 것도 저는 뭐 좀 나쁘진 않았다. 저런 토론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큰 웃음 주었다. 그 점에서는 홍준표 후보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 진지하게 하는데 그 홍준표 후보의 재미 요소가 없었다면 다소 좀 지루할 수 있었는데 세탁기 발언이나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네. 재미 요소를 주었다. 이 점은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진정성,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바꿀 후보인가 이 점과 관련해서는
서로 후보들이 상당히 그 노력을 하면서 정책 경쟁, 선명한 정책 경쟁 라운드를 벌였다. 저는 이제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5년 전과 비교해서 문재인 후보의 토론 방식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이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할 때와 그리고 이제 뒤로 물러설 때 이것도 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면 이제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정책 PT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차분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어조로 정책 PT는 잘했지만 그 토론 중간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좀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음번 토론회는 좀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좀 기다렸다가 발언하는 이런 그 세련미, 네. 노련미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 어떨까라는 당부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토론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중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질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SBS 공동주관으로 펼쳐지는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BS는 중간 광고를 하지만 저희는 광고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 광고. 끝에는 광고인가요? 끝 광고 할까요? 이제는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중간 광고를 할 수 있게 네. 간접 광고, 중간 광고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광고로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광고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네. 바로 여러분들 10만인 클럽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밑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네. 010-3270-3828. 네. 제가 촛불 집회 나가서 한동안 이 얘기를 했더니 네. 제 전화번호 물어볼 때 예. 저도 모르게 010-3270-3828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10만인 클럽 회원분들, 그러니까 저희 자발적 시청료 네. 월 10,000원이면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오마이 TV가 이 대선 현장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해일기 없는 오마이 TV 드론 사주기 운동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깜짝 해주셨습니다.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마련한 드론 네. 띄워서 대선 취재 기간 저희들이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4월 17일부터는 네네. 대통령 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식.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4월 16일 일요일 밤 자정을 자정. 지나면 예. 그때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 현장도 저희가 빠짐없이 정말 멀티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 중계를 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핵심 슬로건은 뭐였습니까? 보수의 새 희망이다라고 아.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지금 대한민국을 3중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다. 네, 네. 특히 이제 안보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는데요. 네. 자신이 국방위원장을 했고 음흠. 국방과 외교 현안에 대해서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관성이 네. 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네. 국가 안보는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음. 자신이 보수가 보수의 새 희망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또한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네. 지금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동맹 굳건히하고 네. 최강군 국방력을 만들겠다. 음. 어떻게 보면은 국방 안보에 좀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보수의 적자, 진짜 보수는 유승민. 지금은 사실 보수 진영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고 배신자 프레임에 있지만 실제로 노선에 이탈 없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온 것은 나 유승민이다. 뭐 이런 걸 상당히 강조를 한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이 3대 위기를 이른바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로 규정을 한 것 같더군요. 네네.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적자는 본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 김종훈 기자, 네. 그 심상정 후보가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제가 그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군요. 네. 어떤 질문을 예, 제가 했죠? 정리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심상정, 유승민 네. 1분 30초씩 질문 답변 시간이 배정이 됐는데요. 네. 심상정 후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승민은 저와 안보 차이가 크다. 최대 임금 인상이던 비정규직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이 경제 쪽은 좀 자기랑
맞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요. 네,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법인세는 MB 이전으로 올리겠다. 음.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이다. 네. 재산세나 부유세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했고요. 네.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군요.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중복지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다. 이걸 강조한 셈이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네. 예, 핵심적으로는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얘기할 때는 심상정 후보가 네.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법인세 그리고 증세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많은 복지, 뭐 교육 프로그램 네. 이런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냐, 실효세율 인상만 말하는데 네.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공약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라고 그러니까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그 법인세 인상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토론에서도 상당히 쟁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이재명 후보가 법인세 인상을 세게 밀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좀 받았는데 오늘도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비겁하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담배세는 5조 4천억이나 걷어들이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대기업의 금고를 채우는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 네. 예컨대 사내 유보를 700조씩이나 싸놓고 있고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이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복지 확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증세에 대한 세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두 후보에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사드 문제가 핵심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사드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 네, 그 순서에 대해 잠깐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MB 정부 법인세 감세 잘못한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 때 왜 네. 환원하지 못했냐라고 했더니 유승민 후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혼났다. 네,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어서 사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구는 안 되고 성주는 되냐?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네. 왜 대구에 안 된다고 한 거냐? 성주는 왜 된다고 한 거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한 거죠? 문재인 후보가 후보가 한 거죠? 심상정 후보 다음에 문재인 네. 후보 순서였는데요. 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 그래서 내가 네, 두 개, 세 개 사드 배치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대구에 있으면은 수도권까지 뭐 보호가 안 된다. 네. 대한민국은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서 대구 이기주의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후보의 호흡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 느꼈습니다. 2012년 5년 전과 비교하면 이 TV 토론에 대한 학습이 상당히 많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네, 단답형으로 묻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섬이 없더라고요. 옛날 맞아요. 같으면 이렇게 약간 선비적 자세로 그렇습니까 이러는데 오늘은 대단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네. 핵심을 찍어서 물어보는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은 어떤 것으로 다퉜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 하나만 더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사드 문제, 의회 통제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 네. 비준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네. 강조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네. 필요 없다라고 맞서는 모습 봤고요. 네. 홍준표 후보 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 네. 공약이 비슷하다. 그렇게 공약하면서 우파라고 하는 게 유감스럽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좌파 정치인인 거 다 아는데 비슷한 공약 그렇죠. 해놓고 우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른바 보수 적자 그 경쟁을 하는 듯하는 그 모습을 봤고요. 네, 그리고 줄푸세 공약했다가 뒤집었다, 배신했다, 강남 좌파다 라면서 계속 네, 유승민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강남 좌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강남 좌파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네, 강남 좌파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사회자 지적도 받았어요. 강남 좌파, 그렇죠. 강남 좌파 이런 얘기는 나중에 자질 검증 때 해라.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물러서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정책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지적도 받았고요. 네. 정책 검증 시간에 다른 얘기한다 지적을 네. 받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뭐 유승민 후보는 보수가 변해야 보수가 산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런 논리였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네. 에이, 신상정 후보랑 비슷한데 네. 좌파 아니냐 이런 그런 논지로 네.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승민 후보의 반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하면서 네, 그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네, 향해서 예, 예. 서민이라면서 왜 대기업을 대변하냐? 재벌 대기업에 대변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낡은 보수를 왜 보수하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공통질문에서 나왔던 그런 말을 그렇죠. 들어보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장 진보적인 후보죠. 5명 가운데 심상정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먼저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뭐 국민들에게 이 상황 설명하고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미중 정상과 통화하겠다. 또한 특사 파견해서 한반도 평화 원칙을 설파하겠다. 네. 그리고 국민 안전 위한 비상 조치, 정부 비상 체제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선제 공격 보류해달라라고 요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전군의 비상 명령을 내리겠다. 국가 비상 체제 가동하겠다. 북에 대해 한라인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비롯해서 미 선제 타격 빌미 도발 행위를 규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일방적인 그렇습니다. 선제 타격은 안 된다라는 네. 당부를 먼저 하고 보류를 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선제 타격을 미국이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보류시키는 조치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동시에 북한과도 한라인을 한라인. 가동해서 네.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처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선제 타격이 사실은 이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네. 이 미국 마음대로 만약에 친다면 그 자체로 또 국제법 그렇습니다.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데 어쨌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가정을 전제로 후보들이 답변을 했다. 네. 근데 어찌 보자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훈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 답변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요즘에 안보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좀 준비한 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 준비한 대로 답변 자체는 했다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네, 가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미 전제 자체가 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너무 과하게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호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요즘 언론들의 틀로 좀 네. 첫 번째 질문이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보 위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보수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맞습니다. 띄우고 있는데 네, 지금 전문가들이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있는 이런 부분을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꼽았다는 게 네. 저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보자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을 이제 물론 이 그 트럼프 발로 제기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그야말로 한반도 남단을 심하게 강타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보수 언론이 중심이 돼서 안보 위기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이제 보수표를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의도, 보수 언론의 의도가 있었음직한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다라는 지적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질문을 왜 하는가? 질문의 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네. 5명의 후보 모두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왜 하는가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제기된 질문은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네.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김종훈 기자가 후보들의 답변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일단 어떻게 경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가계 소득이 낮은 세 가지 이유를 먼저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자영업이 몰리고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크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해법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했듯이 이 원인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IMF 같은 절대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 결국엔 결은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네. 일자리라는 이 중소기업과 창업 혁신 기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네. 그러면서도 이제 재벌 개혁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가장 센 발언을 했는데요. 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과 동일 임금과 동일 노동의 실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자영업자 위주의 소득을 올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와 통신비, 등록금, 임대료, 병원비를 낮춰서 가계 소득 자체를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소득 주도의 성장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강조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네.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얘기했고요. 네. 홍준표 후보만 좀 차이를 좀 뒀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그 중소기업 위주의 네. 국가 주도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다면 홍준표 네. 후보는 지금 현재는 기업 기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강성 귀족 노조 타파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재벌 위주의 정책, 큰 네. 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계속해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우 기자. 네네. 5명의 후보들이 내세운 가계소득 증대 방안. 사실 저희가 가계소득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네, 쓰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집마다 가계소득을 늘려야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저희 팟짱을 통해서 수백 수천 번 이상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대가 안 되는데, 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우리 집안의 가계소득을 얼마나 늘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집중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답변을 요구한 그런 토론이었는데 네. 답변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제일 많이 늘려줄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차이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5명 후보 중에 4후보는 약간 좀 방향은 좀 비슷합니다.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진단과 해법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네, 걸 네.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예. 그 뒤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 두 번째 공통 질문에서도 강성 노조, 네. 타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다 노조 탓인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적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네. 하지 않고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 네, 그렇군요. 참 이해할 수가 이해할 없는 수가 그런 없었다.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그 김종훈 기자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가계소득을 제일 많이 늘려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아무래도 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네. 정책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거에서는 아무래도 네. 10,000원 이야기를 한 심상정 후보 자체가 문재인 후보도 최저임금 예. 10,000원 열게 도입하겠다고 발언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임금 입장에서는 네. 두 사람의 이야기에 좀 많이 공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을 보인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 경험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그 앞서 우리 네. 박정호 기자가 지적해 주신 대로 홍준표 후보의 그 이를테면 진단과 해법이 확연히 달랐다. 굉장히 점잖은 표현을 써 주셨는데 저는 그 진단과 해법에서 너무 낡은 프레임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980년대 이를테면은 정보가 그 신문도 적고 매체가 적어가지고 통제가 되던 정보 통제가 되던 시절에는 홍준표 지사가 홍준표 후보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막 실시간으로 저희 보십시오. 오후 1시에 끝난 토론을 30분 뒤에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끝나자마자 30분 뒤에 분석을 바로 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정보 유통이 빠른데 강성노조 때문에 이게 그 가계소득이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대단히 좀 낡은 프레임이다. 네. 이걸 좀 다음번 토론에서는 이걸 좀 바꾸지 않으면은 홍준표 후보의 토론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제가 좀 해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 심상정 후보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네. 이제 문재인 후보는 시차를 좀 두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2020년까지 그렇죠. 하겠다고 했죠? 2020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아무래도 심상정 후보의 네. 이 선명성이 좀 드러났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이제 그 대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네. 심각하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안철수 후보의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평가를 해줄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정책 검증이 후보당 15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분이 PPT였고 12분이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그야말로 대본이 없는 맨손 토론이었습니다. 볼펜과 메모지만 가지고 올라가서 한 토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옛날에 2012년에 보면 막 자료를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가방 들고 오고 막 이런 토론을 하고 막 자료 찾고 종이 막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오늘은 그러지 않았고 저는 인상적인 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그 노란 그 뭡니까? 네. 그 저 페이퍼 네. 종이를 막 넘기면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좌우튼 대본이 없는 토론이었습니다. 평가를 좀 우선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정책 검증 토론. 네. 우리 그 박정호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 뭐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신선했습니다. 음. 봤을 때는 그 후보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PT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증문즉답을 네.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증문즉답. 네. 저는 신선했고 앞으로 이런 토론 문화가 네. 점점 우리 국민들, 시민들, 시청자분들이 이 토론을 통해서 후보의 정책 네. 그리고 자질, 음. 리더십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음.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았고 네. 저는 아예 이제 서서 계속 하는 네. 그런 토론이 아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서서 해야 15분만 아. 15분만 서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서 음. 자유롭게 2시간 반 서 있으면 다리 아파요. 저는 체력 검증? 체력 검증입니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신선한 시도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순발력 음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자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종훈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총평을 신선한 하신다는. 시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롬프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각각의 후보들이 다른 후보자들을 바라보면서 직접 바라보면서 그렇죠. 직접 예. 진행을 하게 했고 이 때문에 네. 상당히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보다 홍준표 후보가 네. 그 토론을 마치고 자기 이제 정책 발표를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 네. 자리를 또 잘못 앉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까? 그 잡히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오로지 김종훈 기자의 분석으로만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저는 못 봤어요. 왜냐면 카메라에 안 잡혔거든요. 카메라에 안 잡혔기 때문에 이제 네. 방청객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그렇군요. 그 자신의 발표를 마치고 안철수 후보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자리를 못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말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전략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네. 때마침 그때 또 안철수 후보가 또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PPT. 예, PPT 를 안철수 하고 있을 후보가 때. PPT를 하는 순간 내 자리에 홍준표 후보가 앉고 있네.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런 순간 이제 PPT에 집중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게도 보이는데 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지만 그 관계자가 네. 홍준표 후보에게 멀리서 자리로 옮기시라 이런 표정으로 빨리 직접 짓고 움직이세요. 막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방청석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민경욱 의원이 막 네. 난리가 났어요. 손짓을 하고 거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때 홍준표 후보 표정은 어땠어요? 잘 못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아래를 보고 있는데 네. 일부러 안 본 척 하는 건지 못 본 건지 예. 모르겠지만 예. 그런 소동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PPT, 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순서를 마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교차되면서 네. 홍준표 후보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그냥 모르고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그렇군요. 드네요. 알고 그런 이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신의 자리도 착각하고 잊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브리핑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백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지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현장 취재 내용이 들어오면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홍준표 후보가 내가 네. 문재인 10분 안에 제압한다 이랬거든요. 네. 제압이 됐습니까? 제압이 안 됐죠. 네. 참 뭐 홍준표 후보의 그 발언이 맨 처음 나왔을 때도 네.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기자들의 지적이 네네. 그 내심 다 있었는데 네.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렇군요. 네, 그 정책 검증 토론인데 네, 정책 검증에 앞서서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받는 후보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네,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후보였죠. 네.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세탁기 얘기가 나와요. 이따 보시겠지만 세탁기 얘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검증 후보 토론에 나선 분은 네, 유승민 후보였어요. 예, 바른정당 후보죠. 유일하게 와이셔츠 바람으로 네.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재킷을 벗고 좀 더웠어요? 그 스튜디오가? 덥지 않았는데 네. 그동안 바른정당이 계속해서 이 셔츠 바람으로 네. 셔츠만 셔츠 입고, 차림으로. 예, 셔츠 예. 차림으로 그렇게 계속 PPT를 하고 아.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게 좀 젊은 이미지가 있습니까? 넥타이를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넥타이도 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넥타이는 네. 하고 있더군요. 넥타이가 바른정당 상징이기 때문에 색깔 넥타이인데 그렇죠. 네. 예, 각 당의 자기 색깔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노란 재킷을 입으신 것 같고 홍준표 빨간색 후보는 빨간색 넥타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초록색 예, 넥타이를 그린색이고, 했죠. 네, 네, 다 이제 각 당의 이제 색깔로 차별화를 했는데요. 네, 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는 공동 주관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제19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TV 토론이었는데요. 이 토론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토론을 하는 TV 토론 현장에 취재를 좀 다녀왔는데요. TV 토론이 끝난 지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전 언론사 가운데 가장 발빠른 분석을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인 현장 스케치를 먼저 간단히 해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장 스케치는 우리 김종훈 기자가 했는데요. 후보들이 오늘 아침 몇 시에 도착을 했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9시를 전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 문재인 후보가 제일 마지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9시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TV 토론 시작 1시간 전부터 그렇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도착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리허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리허설 사이에 굉장히 기자실에 웃음이 많이 터졌어요. 네. 네. 오늘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리허설 때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특히 파트 중에 후보자들의 프리젠테이션이 2부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네. 후보자 정책 토론 때 구성이 돼 있었는데 3분짜리 PPT였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3분짜리 PPT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순서에 상당히 민감하게 보였고 원래 미리 사전에 준비된 대로 이 PPT가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내 차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아니다. 사전에 미리 다 했기 때문에 네, 본인 네. 차례가 맞다 하면서 웃음을 좀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정호 기자도 현장에 있었죠. 네네. 그 문재인 후보가 그쪽 멀리 자리 배치가 네. 좀 멀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맨 저희 이제 방청석에서 보면은 맨 네, 오른쪽에 맨 있었고요. 오른쪽에 네, 왼쪽에 홍준표 후보가 있었죠. 좌파 우파 홍준표 후보식에 따르면 좌파 우파 후보가 서로 반대로 네,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문재인 후보 네. 그리고 제일 왼쪽에 홍준표 후보가 앉아 있어서 잘 안 들릴 것을 걱정했나 봐요. 문재인 네,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예. 한번 질문 한번 해봐라. 잘 안 들릴 수가 있다. 잘 들을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한번 해볼 겸 네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홍준표 후보가 뭐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네. 이 문재인 후보에게 뭐 오늘 뭐 센 질문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네. 식의 말도 좀 했는데요. 네. 자, 정확한 워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네.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했더니 홍준표 네. 후보가 그럴까요? 우리 문재인 후보 신수가 헌하십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신수가 신수가 헌하십니다. 헌하십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뭐 웃으면서 넘어갔는데요. 네.
초반에 그 리허설 시간에는 상당히 웃음꽃이 피는 네. 그런 토론 현장 준비가 예,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기자실에 굉장히 그 박장대소하는 웃음이 많이 터졌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TV 토론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실 수 있으실 대목이 상당히 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우선 콕콕 집어서 핵심들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토론이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 2부로 나누어진 건데 중간 광고 때문인가요? 네,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토론회가 네. 중간 광고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지적이 네. 당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사전 그 룰 미팅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정당 관계자들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SBS의 상업적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박정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그 공중파 방송, 네. 그 TV 방송에서는 네. 광고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래서 지금 뭐 예능 프로 이런 걸 볼 때 네. 1부, 2부 나눠서 하는 네,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1부, 2부 사이에 광고를 넣으면 네. 훨씬 더 주목도가 높고 아마 단가도 더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첫 번째 예. 5당 대선 후보들이 모이는 이 토론회 자리에서 이렇게 1, 2부 나눠서 광고를 네. 배치하면 네. 훨씬 더 주목도가 높아지겠죠. 네. 뭐 그런 걸 노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죠. 그렇군요. 네. 여러분 오마이 TV는 중간 광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만인 클럽 후원 가입으로 힘을 주시고 저희가 드론 헬기 없는 오마이 TV 드론 사주기 운동을 벌였는데요. 네. 저희가 내일 아니죠 내일 모레죠 토요일 날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광고였습니다. 자 계속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이 첫 번째 순서였어요. 네. 그죠? 예. 네. 그 북한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각 후보들이 아주 짤막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박정호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최근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되고 가능성 높지 않지만 북이 도발 수위 높이고 미국이 군사적 타격 가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런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부터 답변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미국 측과 협의해서 선제 타격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선제 타격이 이뤄진다면 전군 비상 태세 내리고 전투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국토 수복 작업, 네. 국토 수복 작전에 즉각 돌입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마이크를 네. 잡았는데요. 네. 최우선적으로 미 정상과 통화하겠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인데 네. 와튼스쿨 동문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네. 전쟁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시진핑에게도 북의 압력 가하라고 하겠다. 네. 그 다음에는 관련된 성명을 내겠다. 또한 북한 도발 중단하라는 성명 네. 내면서 군사 대응 태세 철저하게 해서 방어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와튼스쿨 동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안철수 후보와 이런 네. 인맥을 내세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인맥을 내세워서 본인과 트럼프가 트럼프. 네. 와튼스쿨의 동기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기자실에 있었거든요. 이게 두 분은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TV 예. 토론을 보셨고 저는 이제 기자실에 있었는데 그 순간 실소가 터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와튼스쿨 이러면서 실소가 살짝 터졌다는 점을 제가 현장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는 선제 타격은 북한이 우리에게 공격 징후를 보일 때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뭐 임박했을 때 그렇게 예방적으로 하는 건데 네. 무엇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라면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네. 그런 발언을 했고요. 선제 타격을 한다면 한미 합의하에 모든 준비하에 네. 선제 타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네. 우리 군사적 대비 태세를 충분히 갖춘 다음에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본인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 적자 후보를 내세우는 후보이기 때문에도 더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보를 상당히 강조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설파를 했다. 네. 이렇게 예, 대기업 논리거든요. 재벌 대기업 논리. 그렇습니다. 노조 잘못. 예. 강성 노조 예.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그 좀 거거든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뼛속까지 서민이라 그러면서
정책 노선은 또 재벌 대기업 편을 들고 있거든요. 서민 대통령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정책에 언밸런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보수에 희망이 안 생긴다. 이 논리적으로는 유승민 후보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홍준표 후보 다른 세상에서 네. 딴 세상에서 온 것 같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공약이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네. 박근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음흠. 나아갈 방향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네. 경제 문제는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뭐 시급도 올리고 네.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홍준표 후보만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예. 모습 볼 수가 안철수 있습니다. 후보하고는 학제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이 붙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학제 개편에 대해서 그 안철수 후보가 학제 개편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유승민 후보는 학제 개편에 대해서 자신은 찬성하지만 네. 안철수 후보의 네. 그 학제 개편은 안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학교, 교실, 교사 네. 이런 것들 모두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네. 대신 자신은 유연학기제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육부 폐지된다라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육복지에 집중하면서 존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유연학기제 수강 신청제는 되지만 네. 학제 개편은 반대한다. 이게 너무나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는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때 좀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책 검증에 나선 후보는 심상정 그렇습니다. 후보예요. 심상정 후보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김종훈 기자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자신의 노동 분야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내각제 개헌과 네. 노동 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노동 그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이제 네. 제 토론에서 네. 그 자신의 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면서 임기를 단축한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좀 지적을 받기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이유 없이 반값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 네. 그리고 과거 민주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민주정부도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재벌 편을 들었다. 이거 이대로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 사실상 재벌공화국인데 요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벌 경영 체제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본소득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를 국정의 제1의 개혁 과제로 삼겠다 이런 주장을 한 걸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문재인 후보하고 네. 쟁점이 붙었죠. 네, 문재인 후보 기본 방향을 같은데 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개헌으로 임기 단축 네.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심상정 후보는 온건 다당제 협치 위해서 내각제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온건 다당제 협치는 필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신임을 받아야 된다. 무신받고 있는 국회로는 안 된다. 네. 그걸 전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얘기한 거다. 민심을 그대로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네. 국회가 신뢰를 받은 다음에 네. 뭐 의원 내각제든 의원 집정부제든 할 수 있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붙었죠. 문재인 후보와. 네, 40시간이냐 52시간이냐 52시간이냐인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주 40시간이고 네. 야간 근로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주야간 근로 합쳐가지고 연장 근로 포함해서 이제 52시간까지 이제 네네.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부가 행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 52시간인 것처럼 해석을 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정리를 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네. 뭐 노동 시간 단축에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입법을 해야겠지만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심상정 후보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예,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아까 뭐 40시간, 52시간 이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노동부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 노동은 별개인 양 엉터리 집행했는데 네. 이것만 바꿔도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
심상정은 뭐 이것에 더 나아가서 점심시간까지 노동시간 포함하자고 하는데 네. 이건 그 다음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 시간을 노동 시간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밥 먹는 것도 일이다. 이걸 볼 거냐 말 거냐, 대단히 진보적인 거죠. 그렇죠. 그죠? 이제 이런 진보적인 그 과제는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점심 먹는데 그게 왜 노동 일하는 시간이야? 그건 빼야지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국민적 동의가 될 때까지는 좀 다음 세대 일로 그렇습니다.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네네. 점심시간 노동시간에 포함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포함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저희 오마이 TV가 네, 진보. 점심시간이 없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점심을 네. 못 먹고 일을 하죠. 지금도 아침 점심을 다 굶고 저희가 일을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못 먹고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 10시부터 12시까지 후보들이 하는데 취재를 했고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네. 1시까지 했죠. 저희가 오늘 점심을 방송을. 못 먹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점을 박정호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먹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심시간 없이 노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노동시간에 포함을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밥을 먹는 문제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 것, 점심시간에 일을 하면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점심시간에 그야말로 밥을 먹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저희가 정말 여기까지 논쟁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사실 네네. 그 인권 탄압, 인권 유린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동 현장에.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어떤 그 논쟁의 지점이 점심시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저는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떤 쟁점이 있었죠? 네, 홍준표 후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이제 앞에 나와서 PT를 끝내고 계속 서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림이- 머릿속에 그림을 예, 좀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그 심상정 후보는 서 있고요. 나머지 네. 후보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후보들은 앉아서 질문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죠? 심상정 후보가 후보는 서서 답변을 네.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순서가 심상정 후보였는데요. 네. 질문 홍준표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에 역점 두고 있다. 근데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노동자 대부분인데 네. 기업이 왜 정규직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을까? 그게 바로 노동 유연성 때문이다. 정규직 많이 채용하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해주면 어떻겠냐? 하고 홍준표 후보가 물어봤더니 심상정 후보가 비정규직 많은 이유, 다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정경 유착 때문이다. 그렇게 치고 나갔고요. 네. 정유라 많이 사줘라. 몇